파라미터에 있는 포인터 밸류, 이 p 아스테리스크 p 밸류, 이 포인터 변수죠. 얘가 누굴 가리켜요? 이렇게 하면은 밸류의 주소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p 밸류에다가 값을 100으로 저장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밸류의 값이 뭐로 바뀌어요? 100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면은 결과가 20과 100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지난번 영상 이어서 포인터 계속 할 건데, 포인터를 이제 함수랑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포인터를 선언하고,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죠. 그래서 자기와 동일한 자료형을 가리켰죠. 그리고 나서 포인터를 통해서 가리키고 있는 변수의 값을 바꾸고, 그런 연습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포인터랑 함수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를 할 건데, 함수에 대한 내용, 함수를 사용할 때 파라미터와 리턴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포인터 기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를 사용했을 때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void로 해서 sum이라는 함수, 그리고 매개 변수는 int하고 value. 자, 이렇게 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value는 value 플러스 뭐 100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cout value 값은 땡땡 하고 value endl까지 할게요. 네, 이렇게. 그리고 sum 함수 호출할 때는 변수를 일단 선언할게요. int, 여기도 동일하게 이름을 value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value에다가 20을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value. 이렇게 하면은 값이 전달되죠. 즉 여기에 제가 메인 함수 안에 선언된 변수 이름을 쓰면은 여기 있는 값이 sum 함수에 있는 파라미터 매개 변수의 값이 20이 전달돼서 매개 변수를 일반 변수 사용하듯이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100 더하기 20이 되겠죠. 그거를 밸류에 저장하고, 이 밸류는 매개 변수 밸류예요. 이것과 메인 함수 밸류는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출력하면 120이 출력이 되겠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함수의 기능입니다. 그렇죠? 근데 포인터를 사용하면 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뭐냐? 그 전에 이제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int asterisk p 언더바 value라고 이름을 선언할게요. 그리고 p 언더바 value는 value의 주소를 가리켜서 우리가 p value를 통해서 value의 값을 바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포인터 함수 사용하는 방법을 딱 보셨을 때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값을 바꿀 때는 p 언더바 value, 여기다가 내가 10을 하면 value의 값이 10으로 바뀌죠. 이 부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함수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약간 과거 배웠던 내용과 조금 달라요. 포인터는. 자, 포인터 변수를 제가 지우고요. 매개 변수를 포인터로 수정할게요. 그래서 asterisk p 언더바 value. 자, 이거를 이제 선언할 때, 자,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코드 다 지우고요. 자, 여기도 지우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포인터 변수로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 sum 함수, 여기 있는 파라미터 포인터 변수가 이 sum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하는 그 변수의 주소를 가리키게끔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value에 주소를 이렇게 넣었어요. 여기 있는 p value 포인터 변수, 매개 변수지만 포인터 변수예요. 매개 변수, 포인터 변수, value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값을 전달하고 끝나고 이거랑 좀 개념이 아예 다르죠. 그래서 p value가 현재 value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 함수 안에서 p value 100, 여기서 제가 cout value 값은 땡땡 하고 end에, 자, 이렇게 두 개를 출력할 거예요. 밸류에다가 이제 메인 함수 보시면 밸류에 대해 20을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cout 밸류 값은 20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 밑에 sum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 sum 함수에 밸류 변수를 넣었는데 이걸 뭐예요? 주소로 넣었어요. 그리고 파라미터에 있는 포인터 밸류, 이 p 아스테리스크 p 밸류, 이 포인터 변수죠. 얘가 누굴 가리켜요? 이렇게 하면은 밸류의 주소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p 밸류에다가 값을 100으로 저장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밸류의 값이 뭐로 바뀌어요? 100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면은 결과가 20과 100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포인터를 이제 함수 사용할 때 포인터 변수 매개 변수 넘길 때 사용한다. 뭐 주소로 넘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면 20 하면은 밸류 값이 처음에는 20이 출력되고 그 다음에 썸 함수를 통해서 더하기 120이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이 내용을 가지고 보통 C 언어나 C++ 책에서 콜바이 밸류, 콜바이 레퍼런스 해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때까지 배웠던 함수 내용은 값을 전달하고 끝 이거였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포인터를 배웠으니까 매개 변수,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그 함수를 호출했을 때 그 변수의 주소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전달한다, 뭐 주소를 저장한다. 포인터 변수라는 것 자체가 자기와 동일한 자료형의 변수에 주소를 저장한다 혹은 그 주소를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밸류의 주소를 가리키게 되는 그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메인 함수의 안에 있는 밸류의 값을 바꾼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연습을 좀 해볼게요. 함수를 작성하여 포인터를 통해 전달된 변수의 값을 2배로 만들어 보세요. 뭐 간단하죠. int하고 value. 그래서 일단은 10, 10으로 하죠. 그리고 2배로 만드는 함수 이름. 그래서 그냥 void로 할게요. 포인터 사용하니까 상관없겠죠. 더블 밸류. 뭐 예를 들면 더블 밸류라는 이름의 함수. 그 int하고 p 언더바 밸류. 자, 그래서 함수 선언합니다. 그래서 함수를 이제 정의를 하는데 p 밸류를 받아서 간단하죠. 밸류는 p 언더바 밸류 곱하기 2. 자, 이렇게 하면은 내가 p 밸류가 가리키는 그 변수의 값을 곱하기 2를 해서 저장시킨다. 뭐 이렇게 보셔도 돼요. 더블 밸류에다가 밸류에 주소를 넣어서 전달하게 되면은 p 밸류가 매개 변수인 p 밸류가 밸류를 가리키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서 p 밸류가 현재 밸류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밸류 변수 안에 있는 정수형 변수 밸류 안에 있는 10을 제어할 수 있겠죠. 그래서 p 밸류가 밸류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거의 값 10 곱하기 2 해서 그거를 p 밸류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의 값을 저장해라. 값으로 저장해라. 좀 말이 좀 길어지긴 하는데 그래서 출력을 안 했네요. 출력은 뭐 여기서 해도 되고 밸류 값은 땡땡 하고 밸류 인데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를 뭐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죠? 함수를 호출하기 전과 후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10과 20 이렇게 출력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수행하는 함수 작성하세요 할 거고 이제 매개 변수 가리킬 테니까 전달할 거니까 주소로 전달하죠. 그래서 함수 안에서 변수를 선언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함수에다가 변수 선언 안 할 거고 void로 해서 return도 안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함수 이름을 먼저 정할게요. void add 더하기 함수죠. 그래서 일단은 두 개의 점수 입력받아서 값을 전달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는 포인터로 이제 연결을 시켜서 가리켜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int first 그리고 int second 뭐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리고 int p result 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더하기예요. 그래서 함수는 어떻게 할 거냐? asterisk p result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에다가 first와 second를 더해 줄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메인에서 이제 값을 입력받고 add 함수를 호출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int first, second 뭐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int result 해줍니다. 그리고 cout 첫 번째 값 입력 땡 이렇게 해주고 cin 해서 first에다가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얘는 second 입력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dd 함수를 호출하면서 넘겨주면 되겠죠. 어떻게? first와 second와 second 그리고 result를 보내는데 얘는 주소로 넘겨야겠죠. result는 네,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하면 뭐예요? p result가 result를 가리키는 모양이 되죠. 그래서
리저트의 값을 저장하는데 그 값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first랑 second를 그죠? 첫 번째 값 입력, 두 번째 값 입력 해서 더한 값을 p 리절트를 통해서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매개 변수죠. 리절트에 저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ut 더하기 결과는 땡땡 해주고 얘는 그냥 리절트 출력하면 되겠죠. END까지 해줄게요. 첫 번째 값 입력했을 때 첫 번째 값은 11 해주고 두 번째 값은 22 하면은 33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빼기를 좀 해볼게요. 빼기 void 이름은 간단하게 서브로 할게요. 그리고 매개 변수는 동일하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동일하게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또 시간상 영상 시간상 복사 붙여넣기 좀 할게요. 서브인데 얘는 이렇게 빼면 되겠죠. 그리고 함수 호출할 때는 sub first, second, and result 이렇게 하고 출력을 또 하면 됩니다. 빼기 결과는 첫 번째 값 10, 두 번째 값 5 하면은 15와 5가 출력된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해볼 거예요. 곱하기 이름도 간단하게 할 겁니다. 간단하게 해서 이름을 멀로 하고 그리고 함수를 이제 정의를 해야겠죠. 선언을 했으니까 얘는 곱하기만 넣으면 되겠죠. first 곱하기 second 이런 식으로. 그리고 호출할 때는 마찬가지로 멀로 해서 곱하기 출력해 볼까요? 처음에는 20 하고 두 번째 값은 3 했을 때 23, 17, 60 잘 나오죠. 자, 마지막에 나누기 할게요. 얘를 div로 해서 이제 정의를 해야겠죠. void div first, second 그 다음에 결과값은 나중에 가리키고 그 다음에 얘를 나눈 값을 p result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저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div 넣고 변수 매개 변수 그쵸? 전달 값을 전달하고 하나는 주소로 전달해서 가리키게끔 해서 값을 갱신하는 거죠. 나누기 결과는 그래서 실행하면 되겠죠. 첫 번째 값 입력했을 때 아까랑 또 다르게 할게요. 9 하고 3 그래서 더하기는 12 빼기는 6 곱하기는 27 나누기는 3 잘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포인터랑 함수랑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전에 있었던 함수 있잖아요. 뭐 반복문 문제든 뭐 4층 연산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함수로 만들어서 그 중에 인자 하나를 포인터 변수로 전달하는 거죠. 주소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매개 변수 포인터 변수가 그 주소를 가리키게끔 이렇게 연습해서 뭐 결과를 출력하는 이런 연습을 해보세요. 추천드려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